뚠뚜리가 보겠다 뚠뚜리입니다. 오늘은 티빙의 역작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중 개인적으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량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당신만 모르는 7가지 바로 갑시다. 첫 번째, 극중 이재는 대기업 취업 실패 후 열심히 알바와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내가 7년이란 시간을 취준생으로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그러면서 재취업에 열심히 도전을 하죠. 극중 이재의 방에 중소기업 채용 박람회 표지를 집에 붙여놓은 것을 보면 중소기업 또한 도전했지만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가 극초반 졸업 전에 반드시 대기업에 붙기 위해서 결의를 다지는 이유는 졸업 전에 취업해야 돼. 아니, 꼭 해야 돼. 대기업 평균 연봉치를 보시면은 30대 초반 기준 476만원의 상여금 별도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사회적인 지위 등 인재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흔히 조쏘라고 불리는 곳을 기피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을 걸죠. 하지만 OECD 기준 대기업 비중이 우리나라는 0.09%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3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말은 경제활동 인구 2,920만 명 중 0.09%인 26,000명 정도만 대기업에 취업 가능하다는 소리며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 수 합이 도합 74,00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상위 30%만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야 너 X됐어. 두 번째, 이제는 졸라 예쁜 고윤정에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합니다. 너 남자 생겼냐? 이런 비주얼의 여자친구가 만나주는 걸 감사한지 모르고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 이제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졸라 예쁜 고윤정이 살고 있는 집 앞까지 찾아가는데요. 졸라 예쁜 고윤정이 살고 있는 집은 용인 기흥구 석현로에 있는 전원마을 단독주택으로 고급 빌라촌입니다. 기본 20억에서 22억을 하고 있으며 전세는 없습니다. 이제가 대기업 취업해서 월 500 받으면서 200씩 쓰고 300씩 저축한다는 가정하에 1년이면 3,600, 10년이면 3억 6천, 65년을 저축해야 졸라 예쁜 고윤정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가 30살 기준 95세가 돼야 저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때쯤 되면은 저 집은 재개발로 인해서 더욱더 가치가 오를 겁니다. 예쁘고 착하고 능력있고 나만 바라봐주는 졸라 예쁜 고윤정을 저렇게 대한다? 이제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이제가 죽음에게 끌려가서 지옥의 문 앞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천국과 지옥이 있는 설정이라면은 기독교 베이스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장면을 보시면은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시그니처 컬러는 붉은색이고 천국은 흰 빛이 시그니처.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옥의 문을 하얀 빛으로 표현했고 멀리서 보시면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단 모양으로 표현했습니다. 똑바로 서 있는 십자가는 천국이고 거꾸로 서 있는 건 지옥이라는 소리죠. 또한 거대한 이 세 개의 석상은 기독교의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세 개를 역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음이는 루시퍼를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사를 보시면은 네 발악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그렇다고 판을 조작하진 않아. 굳이 그런 게 없어도 충분하니까. 매우 교만합니다. 루시퍼는 7대 죄악 중 교만의 악으로 명시됩니다. 이제야 너 X됐어. 네 번째, 극중 이제에게 12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독교적인 드라마 설정상 12제자를 상징한 것으로 보여지며 12번의 기회 끝에 죽음과의 게임에서 이기고 다시 한번 생을 부여받는 것 또한 예수가 부활하는 기독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뇌피셜인데 이제는 혹시 가룟 유다를 상징했나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죠. 이제는 어머니의 마음을 배신했고 12제자들은 온전히 삶을 마친 것에 반해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는 혼자 자살을 했습니다. 극중 이제도 혼자 자살을 했죠. 그리고 지옥의 문턱 앞에 끌려와서 죽음이에게 12번의 시험을 치르는 것, 이런 추상적인 상징들과 이스터에그들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고윤정 졸라 예쁘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좋았어! 다섯 번째, 지금까지 본 드라마 영화를 통틀어서 거의 역대급 캐스팅이지 않나 싶습니다. 강훈이, 성훈, 이재혁, 김지훈, 서인국, 박소담, 최시현, 장승주, 이도현, 고윤정, 오정세, 김원혜 등 개인적으로 제 최애 배우들이 모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연기 못하는 아이돌이나 누구 하나 전체적인 시퀀스에 방해되거나 튀는 사람 없이 다들 연기가 너무 훌륭해서 밀도와 몰입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지훈 배우님이 참 대단하다 느껴집니다.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배우로서 이미지가 굳어지고 작품도 맞는 배역도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에 시청자들로 하여금 새롭지 않고 제작진들에게도 선택받지 못했었습니다. 무명에서 오래 버텨서 올라가거나 신예 스타들과는 다른 결의 고생이죠. 더 큰 작품, 더 파급력 있는 배역을 맡고 싶지만 일일 드라마 배우로서 이미지가 굳어지는 순간 캐스팅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 일일 드라마로 얇고 길게 생계형 배우가 되는 순간 도전하기 두렵고 내려놓기 어렵기 마련인데 김지훈 배우는 우회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습니다. 이랬던 김지훈 배우님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미지 변신을 제대로 해낸 후 악의 꽃의 백희성을 기점으로 종이의 집 덴버, 발레리나 최프로, 이제곧 죽습니다까지 굵직굵직한 필모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형 날 가자. 여섯 번째, 극중 이재의 어머니로 나오는 김미경 배우님은 웰컴 투 산달리에서 신혜선의 엄마요, 사랑한다 말해줘에서 신현빈의 엄마요, 닥터 차정주에서 엄정아의 엄마요, 여행사에서 고아인의 엄마요, 18억엔에서 김하늘의 엄마요, 기상청 사람들에서 박민영의 엄마요,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임수영의 엄마요, 이제곧 죽습니다 서인국의 엄마요. 아니 배다른 자식이 대체 몇 명이야. 일곱 번째, 극중 이재의 어머니는 등산을 합니다. 무릎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지만 싱숭생숭한 마음을 비우고 이겨내기 위해서 산을 오릅니다. 가파른 하루는 끝이야.
어머니가 오르는 산은 경주 오봉산으로 쉬지 않고 등산 시 1시간 30분, 왕복 3시간이 걸리죠. 어머니의 전방 십자인대와 슬개골, 대퇴골, 반월판과 무릎 연골 상태를 고려해서 편도로 2시간 30분, 왕복 5시간을 넉넉히 잡았을 때 정상에서 노후를 받기 때문에 오후 3시쯤 등반한 걸로 보여지고 옷차림새가 바람막이 정도 입었기 때문에 10월 가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북 경주의 10월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40분이기 때문에 하산시 무릎 상태 고려 2시간 30분에서 3시간을 잡으면 오후 8시에서 8시 30분쯤 조난당한 걸로 보여집니다. 극중에서는 구조된 장면이 안 나오는데 지도를 잘 보시면은 하산길에 주사함이 있어서 스님들이 구출해 준 것으로 추정되죠. 이 극에 기독교적인 설정들이 많이 묻어 있는데 스님이 구해준 것으로 보아 이것이 바로 종교 대통. 총평 이런 말씀드리긴 못하지만 2024년 동안 본 드라마 중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습니다. 더글로리보다 재밌게 봤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력, 몰입도, 개연성,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스터에그 등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진정한 웰메이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추천드린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정말 주말에 시간 내서 반드시 보시고 보신 분들은 주변에 추천해서 더 많이 보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똔똔이가 보고 있다. 이제 곧 죽습니다 였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